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명작 공법 회원 여러분, 합격단 시작한 지 2달 전이고 벌써 3개월차 들어가는데 국토법 두 주차 들어옵니다. 지금 한 바퀴 돌고 2주차. 그래서 오늘은 국토교육법 20문제 2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예습을 좀 하고 문제 다 풀 때 한 18개 정도 맞추면 기본 완전히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패널, 우리 노량진 수강생분이 이걸 하나 저한테 주셨어요. 손으로 쓰는 게 보기 흉하다고. 그래서 이걸 주셨는데 괜찮아요. 아주 잘 써요. 색깔도 제가 마음에 들고요. 이걸로 하면 저는 뭐 자유자재로 더 마술을 합니다. 용도 지역, 옳은 것은 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하는데요. 뭐라고. 옳은 것을 골라봐라. 옳은 것을. 용도 지역 지정 변경은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항상 그것은 기본이죠, 우리가.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은 없지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으로 바뀌었죠.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한다고. 이렇게 여러분 기본적인 용도 지역의 개념을 소리내서 이렇게 두드려보고 좀 암기를 하려고 그래야 돼요. 눈으로 막 이렇게 감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임원대지, 보전지역은 없죠. 보전지역은. 주거지역 중에 전용주거는 층수에 따라서 1종, 2종, 3종. 그냥 전용주거지역은 1종, 2종으로 나눠지죠. 이렇게 단독주택 중심,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양보호. 이렇게. 따라서 정답은 3번.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이고. 자,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봐라. 계획관리지역. 우리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 자, 계획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업, 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지만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하다. 여러분요, 관리지역 중에 보전관리지역,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나오면 이걸 이렇게 외우세요.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즉 나중에 도시지역의 용도가 모자라서 용지가 모자라서 도시로 바꿔야 되겠다.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시킨다. 이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농림지역과 유사하게 농림지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지만 농림지역과 유사하게 농사 짓게 하고 좀 개발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이걸 생산관리.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유사하지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이 보전관리.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어떻게 구분하냐면 도시지역과 관련된 것이 계획관리, 농림지역과 유사한 데가 생산관리,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유사한 데가 보전관리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계획관리가 아니고 얘는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관리지역에서는요, 4층 이하만 짓는다는 거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리지역은 아파트 절대 못 지어요. 그 다음에 요게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고, 수목이, 조수류, 우량농지 등으로서 개발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 3년 정도 개발행 허가가 제한될 수 있죠. 이때 연장은 안 되고. 우량농지와 그 일당들 연장 안 되고 3년만.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이 참 중요한 게 이 계획관리지역인데 얘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건폐율은 150%, 즉 1.5배, 용적률은 200%, 즉 2배까지 완화가 돼서 지구단위 계획 짤 수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건폐율은 1.5배, 용적률 2배.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연립 다세대 같은 건 허용되지만 역시 아파트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이 문제는 괜찮은 문제. 난이도가 중짜 문제인데 사실은 뭐 얘가 지문 5개가
내가 쭉 읽으면서 머릿속에 이해가 된다. 그러면 실력이 잘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틀린 건 1번. 3번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이걸 색깔을 한번 또 달려보면 붉은 색깔로 한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 뭐냐. 자, 이런 거 문제 풀 때 조금 신경 쓸 게 가로치고 조례로 규정한 것은 제외하고 그 얘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면 대통령 명예 정한 바에 따라 전국 공통으로 허용되는 시설이 있고 지자체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허용되는 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례로 정한 것은 고려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전국 공통으로 허용되는 걸 찾아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농어가용 주택 짓는 거하고 교육 연구시설 중에 초등학교 이 두 가지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대한민국 어디라도 이 두 가지는 허용이 돼요. 허가받은 설치하고 허용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례로 정하는 게 일중건생, 종교 집회장, 종교시설, 지목이 종교용지일 때 쭉 해놓고 묘지 관련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들은 지자체 조례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대통령령으로 조례는 고려하지 말으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물어보는 거예요. 얘를. 만약에 문제가 여러분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거 찾아봐라. 그리고 조례 포함이라고 그러면 이 두 개 다 객관식에서 허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둘 중에 아무것도 여기 해당하지 않는 걸 찾으라는 얘기가. 그럼 만약에 여기서 자연환경 똑같은 문제인데 건축할 수 없는 거 찾아봐라. 조례까지 포함이라고 그러면 표정군사도 되고 종교도 되고 묘지 관련도 되고 다 되는데 의료시설은 역시 안 되거든요. 조례로 정한다 하더라도 못 짓는단 말이에요. 문제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는 조례를 고려하지 말고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허용되는 걸 찾으라 하면 농어가 주택 아니면 초등학교. 이거 꼭 알아놔야 돼요. 자, 이런 문제는 뭐 기본이죠. 그 다음 행위 제한의 특례 이런 것들도 조금 한번 잘 봐야 되는데 틀린 것은 도시지역 중에 주거지역 안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농지 거래할 때 농지증 필요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도시지역에서는 원래 농지증을 내지 않습니다. 도시래도 녹지지역에서는 내야 돼요. 녹지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도시래도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절대로 농지증 안 냅니다. 녹지지역에서는 내는 게 원칙. 녹지지역에서도 시설 사업을 할 때는 낼 필요 없다는 거. 자, 그러니까 이제 얘가 맞고, 이게 어떠한 경우에도라고 했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 틀린 걸 찾으니까.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는 자, 도시지역을 지정했는데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공업지역으로, 녹지지역으로, 주상공로 아직 구분 안 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제일 센 녹지지역 중에서도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자연녹지라고 하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놔야 돼요. 자, 여러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넷 중에 아무것도 미지정된 땅이라면 제일 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 도시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아직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세분을 못했을 때는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 관리지역 지정했는데 세분 못했으면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 그거는 반드시 알아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틀린 건 답은 나왔죠. 자, 농림지역인데, 농림지역이라도 농업진흥지역이면 농지법, 보전산지면 무슨 법 적용할까요? 산지관리법 적용합니다. 그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맞는 말이고. 자, 관리지역 안에 지정된 농공단지 안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적용받습니다. 산개법. 자, 그리고 행위제한 들어갈 때 농공단지 안에는 산개법 적용하고 농공단지 지정되면
자, 여러분, 건폐율은 얼마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요? 조례로 70%, 농칠이 70%. 용적률은 평소에 암기할 필요 없다. 용적률은 150%까지 조례로 정할 수도 있다는 것 알아놓으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아까 지금 설명했고요. 따라서 정답은 틀린 게 2번. 자, 5번. 자, 이건 제가 여러분 수업 시간에 제가 다음 턴에 하자고 이랬는데, 일부러 지금 여기서 한번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풀어도 이런 거 쉬우니까, 대지로 1000제곱미터 토지가 700원 준주구에 나머지는 300원 3종 일반에 걸쳐 있을 때, 이 토지에 건축하는 최대 연면적 구해봐라. 가로치고, 용적률 최대 한도는 대통령령의 최대치를 적용하고 나머지 고려하지 마라. 이런 문제가 좀 예전에만 나오는 거고 요새는 한 10년째 지금 거의 안 나오는데 너무 쉬워서 그런지 자 이거 이렇게 푸세요. 혹시 모의고사 풀면 대지가 1000이라고 하면 절대 문제를 눈으로 풀지 마시고 그려 문제지 여백에다가 연필로 자 이 땅이 1000제곱미터다 하고 여기다 이렇게 해야 돼. 자 700제곱미터는 준주거 지역에 걸쳤고 나머지가 300이니까 3종 일반 주거에 걸쳤다. 이렇게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치를 적용하라. 준주거 우리 배울 때 용적률 최대치는 500%, 3종은 300% 적용을 받잖아요. 그럼 그 이 땅의 최대 연면적 구해봐라. 그러면 이제 용적률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여러 개 용도지에 걸치면 그 중에 혹시 330 이하 부분이 있으면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 한 값을 적용해요. 가중평균이란 말은 넓은 쪽에 가깝게 용적률이 적용되고 건폐율이 적용돼요. 건폐율 용적률 숫자로 나오니까 가중평균하여 적용하고 그 밖에 건축제한은 그 중에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적 제한을 받아요. 그럼 얘를 계산해보면 오늘 색깔 좀 달리 이걸 계산해보면 자, 가중평균의 용적률 얼마냐? 용적률 구하시오. 그러면, 자, 1000제곱미터의 땅에, 자, 요 700의 용적률 5배니까 5 곱하고, 더하기, 300제곱미터 용적률 300에 곱하기 3. 그래서 전체를 곱해서 숫자를 프로로 맞춰주는 거예요. 5, 7이 35, 3,500지울선 땅 더하기, 3, 3은 9, 900. 그리고 합쳐서 4,400 지을 수 있다. 용적률은 440% 적용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700이 준주거 넓은 쪽에 있으니까 준주거는 500에 가깝게 나오잖아요. 500에 가깝게. 그래서 이 땅의 최대 연면적은 440%에 맞춰서 4,400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대신에 거꾸로 자, 여러분 내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거꾸로. 이거 사투리가 나오는데, 거꾸로. 이거 승질로 봐서 빨리 씹어야 되는데. 자, 만약에 똑같은 조건인데, 자,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1000제곱미터인데, 1000제곱미터의 땅이 있는데, 자, 700이 3종 일반 주거에 걸쳤고, 300이 준주거에 걸쳤다. 그러면 330 이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 땅은 용적률 건폐율은 가중평균 값을 적용하니까 700인 3종 일반 쪽에 가깝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3종은 300%, 자, 준주거는 500%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용적률은 구해봐라 그러면 1000제곱미터 깔고 자 300 곱하기 700 곱하기 3 더하기 300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3, 7이 21, 2100 더하기 3, 5, 15 1500 그러니까 3600을 지을 수 있으니까 이쪽에 가깝잖아요. 넓은 면적에 속한 쪽에 가깝게 가중평균을 해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용적률은 3600, 360% 적용합니다만은 그 밖에 건물 지을 때는 전체 땅에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것만 지어야 돼요. 이럴 때는 분할해서 따로따로 이용하는 게 유리하고, 자, 아까처럼
자, 예를 들어서 1000인데 700원 준주거, 300원 삼종 일반이다. 그럼 별필지라면 합쳐서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이용하는 게 낫죠. 왜? 전체 땅에 준주거의 질수는 다 지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 경우에 800이 자, 중심 상업지역에 걸쳤고, 자, 200제곱미터가 일종 전용주거에 걸쳤으면, 자, 용적률 건폐율은 상업지역과 가깝게 나올 것이고, 전체 땅에다가 건물 지을 때 종류는 중심 상업지역에 허용되는 건 다 지을 수 있거든요. 이때 만약에 필지가 다르다 그러면 합병을 해서 하나의 대지를 하는 게 유리할 것이고, 만약 거꾸로 800이 일종 전용, 200이 중심 상업지역이다. 그러면 분필을 해서 상업지역은 따로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대지로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따로따로 이용할 것이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법을 좀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의 대지가 여러 개 용도지 걸쳐 있으면 만약에 330 이하인 부분이 없다, 뭐 600, 400 그러면 이 부분은 각각의 용도 지역에 맞춰서 지으면 돼요. 그래서 330 이하인 부분이 있으면 건폐율과 용적률처럼 수치화로 나올 수 있는 것은 가중 평균환값 적용하고 그 밖에 뭘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용도 제한은 그 중에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적 제한 받아요. 근데 여기서 살짝 주의할 점은 만약에 1000제곱미터 땅이 있는데 자 800원 준주거 200원 자연 녹지지역에 걸쳤다. 이렇게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쳐 있는 땅이라면 얘가 30 이하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저 녹지지역은 무조건 녹지지역, 그 밖의 지역은 그 밖의 지역. 그래서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등에 걸치면 각각 따로따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가중평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녹지지역은 녹지지역에 맞게, 준주거면 준주거에 맞게 건물 지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슬쩍 들어놓고. 자, 그 다음에 용적률 최대 한도가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 순으로 나열한 거. 이건 뭐 얼마 전에 나온 건데, 뭐 우리가 용적률 나오면 중심상업 1500. 자, 우리가 배울 때 중학교 1학년 이름은 유건이 중심 일반 유통 근린상업. 그러면 1500을 잡고 200씩 까라고 그랬잖아요. 1300, 1100, 900. 이거 가장 기본이죠. 중일 유건이 이렇게 가면 돼요. 자, 그러면 야가 1300, 야가 1100, 야가 900 이렇게. 900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답이 몇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용도지역 연습을 해서 몇 걸로 딱 만들어 놓는 게 현명하다.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요. 이런 거 꼭 하나씩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건폐율 최대 한도. 가장 큰 지역, 이건 이제 특례까지 고려하는 건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21개 용도 지역별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폐율 별도로 정하는 특례 했을 때, 개발 진흥지구를 지정을 하는데, 도시지역 외에다가 지정하면 40%까지 건폐를 허용하고, 자연 녹지 지역에다가 지정하자. 그럼 30%까지 허용해요.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도 20%가 아니고 40%까지 허용하는데, 40%까지. 그러면 이제 자연 녹지를 일단 고려하지 말고, 개발진흥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나오면 도시 외에 지금 다 40%까지 허용한다. 개발, 수산, 네 글자 40. 자, 취락지구가 지정했다. 취락지구 도시 외의 지역에 자연공원이 지정됐다. 그러면 60%까지 허용해요. 공원에 취락이 있네, 60% 적용하고, 공원에 취락이 있네, 60%. 농공단지가 지정되면 70%, 농취리 70%.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됐네, 80%까지 허용할 수가 있어요. 이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가장 큰 것. 자, 자연공원은 취락지구하고 더불어서 60%. 농공단지는 70. 수산자원보호구역 40. 자, 아까 개발수산, 개발진흥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개발수산 네 글자니까 40. 자연녹지에 개발진흥지구 묶이면 30%까지 허용한다. 이렇게. 이게 실제 작년에 시험 나온 거죠. 정답은 농공단지. 그러니까 연습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연습을. 그 다음 8번에
용도 지구의 세분된 지정 목적. 틀린 것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일일이 다 읽을 필요 없는데, 자, 여러분 이때 문화재나 전통 사찰이 있다. 그러면 역, 중, 생, 보호지구 말이죠. 보호지구를 지정할 때 당연히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돼야 되죠. 중요시설 보호지구는 어떤 시설을 말할까요? 여러분 중요시설물은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 군사시설 이런 것들 있을 때 지정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뭐 가볍게 푸는 거죠. 몸 푸는 문제.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용도 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옳은 것을 골라봐라. 난이도가 중요한데, 한번 볼까요? 농공단지 안에 행위 제한. 농공단지는 농지법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농림지역 중에 보전산지 나오면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 그러면 자연공원법, 도농법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이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이런 것은 진짜 법 제목을 외워달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다. 수산자원관리법 부탁해요. 법 제목 외우셔야 돼요. 개발제한구역은 개특법. 그러죠? 이 개특법 이거 3,000번은 한 것 같은데. 자, 얘 뭘 줄이셨을까요, 여러분? 자, 지금 일요일날 저녁에 앉아서 동영상을 봅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보다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도대체가. 자, 개특법 뭘 줄인 걸까요, 여러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드는 특별한 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법제목 용어 외우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입으로 떠드는 겁니다. 입으로 떠드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꾸 떠들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용도 지구별 건축 제한. 자, 이거 나오면 여러분, 고도지구. 우리 고도지구 진짜 이건 정말 고도지구 안에서는 경관지구처럼 도시군 계획 조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고도지구 지정할 때 정해준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정확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시험에는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초래할 수 없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주의하시라.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경관지구 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집단 취락지구는요, 반드시 개발 제한구역에서만 지정하기 때문에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을 받아요. 그러면 옳은 걸 모두 골라라 했으니까 니은도 맞고 뒷것도 맞죠. 5층이 아니고 4층 이하만 지을 수 있으니까 기억하고 리얼이 틀렸네요. 자, 잘 풀고 정답 3분 찾습니다. 기억 리얼 오케이.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옳은 것을 골라봐라. 근데 수업 시간에 문제 풀 때 틀렸어, 맞아, 틀렸어, 맞아 했다니까 잘하고 정답 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시험 하면 또 봐야죠. 어이없이 한 문제 차이로 옳은 거니까 니은하고 디귿을 찾는 거죠. 니은 디귿 잘 보셔야 돼요. 옳은 것. 자, 이런 합격답 문제 풀 때조차도 실수하셨다면 정말 호흡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하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용도지구안의 건축제한. 이 지문이 틀린 건데 또 1번 지문 요거 고도지구 안에서는 이란 표현 해놓고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이 지문이 정말 자주 나와요. 이러면 안 된다고. 고도지구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니까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나머지 조례, 집단취락지구, 개특법,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틀린 거 답은 나왔으니까 4층 이하 농업용 창고. 여러분 우리 자연취락지구 지정되면 자, 조례는 고려하지 말고요. 단독주택 지을 수 있고 1종 건생, 2종 건생 지을 수 있는데 2종 건생 중에 못 짓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어떤 거? 2종 건생 중에서 꾸리꾸리한 거.
단안마 노래방 그건 딴 거고요. 휴일 단란안마. 휴게 음식점하고 일반 음식점하고 단란주점 안마 시술소를 뺀 나머지 이종 건색만 지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외울 때 여기까지만 하면 동물들을 운동시켜서 창고에 집어넣고 이따 놈 교정한다. 이렇게 외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동식물 관련 시설. 자, 얘들을 운동시켜서 운동시설. 얘들 창고에 집어넣는 창고시설. 그 다음에 교정 및 군사시설. 동물들 운동시켜서 창고에 넣어서 삐딱한 놈 교정하고 방발이 방송통신시설하고 발전시설 설치할 수 있다. 4층 이하. 그리고 이렇게 넣으면 창고 이렇게. 나머지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죠. 아, 이 문제 진짜 이런 문제들은 늘상 나오는 문제들이죠. 그 다음에 용도구역. 지정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용도구역 나오면 정말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개발 제한구역. 자, 시가화 조정구역. 전자철판 달리 쓸 수 없고요.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 다음 네 번째 도시 자연공원구역.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입지규제 입지규제 최소구역. 자, 이 다섯 개 나오면 여러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누가 지정하냐 하는 거예요. 누가 지정하냐. 자, 개발제한구역 안에, 이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한다는 걸 알아놓고, 색깔 다르잖아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바다의 왕자, 해수부 장관만 지정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시장 운수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국가계획 관련돼서 연계할 필요가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하고 이 지정권자를 알아놔야 돼요. 그 다음에 행위제한도 개발제한구역 안에 행위제한은 따로 법률로 정한 바에 따른다 해가지고 만드는 게 개특법.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 행위제한 따로 법률을 정한다 수산자원관리법. 도시자연공원구역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해놓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도녹법. 이게 다예요. 얘하고 얘는 지정권자하고 무슨 법을 만들어서 적용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 행위제한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걸 짜서 이 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를 정하고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다 정하면 여기에 맞게 건물 지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만 국토법령에서 직접 행위제한 두고 있다는 것. 이 시가와 조정구역 유보기간 꼭 외우고 5년에서 20년 사이에서 유보기간 끝나면 자동으로 풀린다는 거. 그래서 몇 가지 틀만. 그 다음에 이 용도구역도 전부 다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라는 거. 기본계 이러면 안 되죠. 이런 거. 얘가 웬일입니까? 끝에만 봐도. 그 다음에 이것도 도시군 기본계. 이 옛날 기출문제거든요. 얘만 봐도 다 틀렸죠. 그러면 옳은 건데 정답 보나마나 3번이죠. 3번. 자, 13번 문제. 용도 지역 구역에서 행위제한 옳은 것은 이 시 문제도 정말 버릴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미지정돼.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이 아니고 제일 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도시지역을 지정했는데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았다. 보전관리지역 이는 맞죠. 옳은 겁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계획 4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자, 여러분요. 요 시가와 조정구역 묶이면 공적인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조차도 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려요. 공적인 도시군 계획 사업조차도. 그러나 예외적으로 국방상
공익상 필요하다고 관계 중앙부처 장관이 요청을 해요. 자, 그럴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정도라면 지정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네 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나여만 시행할 수 있다라고 돼요.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이 무시무시한 제도가 공적인 도시군 계획 사업도 못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못해요. 애초에 할 수가 없어. 할 수 없는데 국방상 공익상 관련부처 장관이 요청한 사업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민간 택도 없는 소리고.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 여양 행위가 아닌 경우 모든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농업용, 임업용, 각종 어업용 시설, 축사 이런 것들, 퇴비사, 잠실, 양의장, 뭐 창고 이런 것들은 허가받으면 설치할 수 있고 주택도 여러분 증축은 가능하잖아요. 기존 면적 포함해서 얼마까지? 100. 부속 건축물은 뭐 부속 건축 새로 짓는 것도 됩니다만 끼켜야 33 이하니까 뭐 없다 그러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를 보면 기반시설 종류, 연결 틀린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이런 건 최근에 이거 적절하게 안배를 긴 거 짧은 거 안배하려고 퉁퉁 내기도 하거든요. 뭐 이거는 정말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도축장은 여러분 보건위생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도축장 뭐 돼지 잡고 사람 죽고 위생적으로 죽고 죽여야지. 그래서 공간시설이 아니고 보건위생으로 갑니다. 보건위생. 자,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 자, 여기서 틀린 것은 이 도시군계획시설은 여러분 전체의 기반시설 중에서도 설치할 때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 요 절차를 거친다 해서 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설치하는 사업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고 요 사업에다가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을 합쳐서 다 합치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좀 해놔야 돼요.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요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돼요. 굳이 이렇게 가서 헷갈릴 필요가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그야말로 도시군 계획 시설, 이걸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정답은 바로 나오죠. 이렇게. 이건 시설이 결정되고 3개월 내 짠다는 것. 그리고 3개월 내 단계별 집행계획할 때 공사를 3년 내에 착수하고 할까나 1단계로. 3년 뒤에 한다 그러면 2단계로 수립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시설 다 틀린 게 나왔고 뭐 특별하게 뭐 하는 거 없는데 시설 결정고 시설부터 2년 내 시설 설치 사업 시행 안 하면 단계별 집행계획 안 짰거나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된 시설이면 뭐 가설 건축물이나 공작물 같은 거는 허가받으면 설치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시설 결정고 시후 10년 내에 사업 시행 안 한다라고 하면 그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합니다. 자, 시설 부지 매수 청구. 자, 여러분 이 매수 청구는 자 누구한테 찾아가자. 매수 청구는 원칙적으로 누구 찾아가서 매수 청구할까요? 자, 집에 앉으셔서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 찾아갈까? 그러면 열에 뭐 몇 명은 반 이상은 시행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안 돼요. 자, 특별시 땅은 특별시장, 광역시 땅은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 문제 풀리는 게, 자, 광역시 나오잖아요. A 광역시, B 구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A 광역시장한테 간다는 거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섯 놈, 여기 가는데 예외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정해져 있거나 설치 관리할 의무자가 따로 있을 때 그자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 가냐? 이걸 대충 하면 안 되고, 서울시의 땅은 서울시 관내에 있으면 서울시장한테,
부천시의 땅은 부천시장, 김포시의 땅은 김포시장한테. 그러니까 특별전등시장 운수.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정해졌네. 설치 관련 의무자가 따로 있네. 그럼 그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년 넘도록 사업시행 안 하면 20년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다 시효되고 시효고시를 하고 지목관계 없죠. 지목관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답은 바로 나오고. 여기서 만약에 일본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틀린 걸 못 찾으면 내려가다가 아마 3분 찾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 잘 안 한 거거든요. 아마 15분이 킬러 문제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가장 기본을 놓치면 15분 안 오답률이 3분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월요일날 아마 데이터를 한번 내볼 겁니다. 자, 또 도시군계획시설. 옳은 거니까, 여기다가 제가 난이도 상으로 표시했네요. 자, 그런데 상인데 정답은 되게 쉬운, 얘를 기출문제인데 한 이쯤에 갖다 놨으면 문제가 좀 짱짱할 뻔했네요. 도시개발구역이 200만 초과하면 사업 시행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치를 하죠. 200만 꼭 외우셔야 돼요. 200만. 정비사업을 하거나 할 때 공동관리자는 5년마다 안전유지관리계획 짜야 되죠. 그 다음에 시설부지에 매수 청구했을 때 이게 지금 기출문제인데 고록으로 섞었잖아요. 이런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절대 압축해서 대가리 따는 공부 절대 하지 마시라는 문장을 외우는 방법을 하셔야 돼요. 지금 힘들어도. 시설부지에 매수 청구 시에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토지 소유자는 해당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아니죠. 자, 매수 청구 들어가면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고, 자, 2년 내 매수 계획 수립해서 매수할 텐데 사기로 했으면 안 산다라고 하거나 3다 해놓고 2년 가도록 안 사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허가를 받아가지고 개발행위 허가 받아가지고 3층 이하의 단독주택 1종, 2종 건생 건물 지을 수 있지. 해당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걸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요. 어디 멀쩡한 데가 없지. 3층 이하 단독주택 1종, 2종 건생, 2종 건생 중에서도 진짜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많은데 왜 나는지 몰라요. 단란주점, 안마시술, 노래연습장 이런데 다중생활시설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볼 때 시험 할 때까지 10월 말 시험 볼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노래방, 코인 노래방 제발 가지 마시고 더불어서 교회, 절, 종교술 제발 가지 집, 학원 그리고 반드시 마스크 끼고요. 저는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마스크 안 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만 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설 부지에 된 토지 중에 토지의 소유자는 시설 결정 실효시까지 토지의 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거고, 이렇게 없다. 이렇게 나오면 입안을 한다는 게 아니라 입안해달라고, 해제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해서 시설 결정 고시된 날부터 10년 지날 때까지 사업 시행 안 하면 효력, 10년이 아니고 20년. 20년 되는 날의 다음 날. 이런 지문들, 그 다음, 여러분 아까 15분 나왔던 이 지문들 하나도 버리면 안 돼요. 나왔던 게 계속 나옵니다. 자, 17번을 보면, 도시군 계획 시설. 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나왔던 문제 계속 나온 거예요.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거실 5년 내 사업 시행 안 하면 매수 청구 5년이 아니고 10년. 입으로 뜯으셔야 돼요. 개발구역 규모. 자, 또 나오잖아요. 150만이면 공동구 200만. 200만 초과할 때. 150만 원 설치할 필요 없죠. 공동구 설치되면 가서관하고 가서관, 하수도관 2개, 또 둘 중에 하나. 공동구 협의회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다는 거.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2가지 꼭 기억을 하세요. 매년 안전유지관리계획이 아니고 5년마다. 아까 나온 문제죠. 그 다음에 효력 1년다 하면 20년. 자, 18번 시설사업.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학생들이 많이 놓치기 때문에 시설사업을 좀 몇 페이지 되지 않으니까 좀 시간 내서 한번 다부지게 읽어보셔야 돼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려면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과 단계별 집행계획 필요하다. 그렇죠?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요 사업을 하려면 도시군 계획 결정해야죠.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을 하고 결정되면 석 달 내 단계별 집행계획 짜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꼭 얘기를 했잖아요. 재원 조달이나 보상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것. 재원 조달 보상에 관한 계획이 포함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죠. 행정청이 아닌 자도 지정을 받으면 사업 시행할 수 있다. 자, 행정청이 아닌 자라 그러면 우리 수업 시간에 비행정청이라고 했는데 야가 사업을 잘못했네? 그러면 행정심판 제기를 누구 찾아갈 걸까? 얘들 지정해 준 사람. 지정해 준 사람한테 가서 심판 제기해요. 그 다음에 시설 결정고시된 시설에 대하여 20년 가도록 사업 시행 안 하면 20년 된 날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그렇죠? 다 맞는 얘기. 자, 사업 시행자는 이해관계는 주소, 거소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로 송달할 수 없으면 공시 송달할 수 있고 시행자 보호 조치 했을 때 여러분 6가지 해가지고 자, 분할해서 사업 시행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지적도, 대장, 등기부 띄워볼 때 돈 낼 필요 없이 무료로 열람 등 처분의 발급 청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의 주소, 거소 알 길이 없으면 공시, 송달의 특례. 자, 그 다음에 강제로 수용하거나 강제로 사용 가능하다. 그 다음 5번째, 타임투 지출이 장애물 제거 연결. 6번째,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가 있다. 그럼 일반에게 매각할 수 없다. 매각하면 당연 무효다. 자, 이 부분들 정리 좀 해놓고요. 자, 5번 질문 보면 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심판 제기하는 바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를 상대로 행정심판 제기한다? 말도 안 되죠. 그러면 행정층이 아닌 자가 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시장 운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면 할 수 있으니까 행정층이 아닌 자가 잘못했다. 그 지정한 자한테 찾아가서 얘가 위법 부당하게 했다고 심판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정층 나오면 국토계획법이든 개발법이든 그걸 시행자를 지정한 자한테 가서 심판 제기한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5번이 잘못됐죠. 자, 19번. 매수 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면 얘는 이제 지자체는 채권도 발행할 수 있죠. 지방자치단체만 발행하니까 매수할 때 설명을 옳은 것은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지자체의 매수 의무자는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대금 지급할 수 있다. 자, 소유자가 원하거나 비업무용 토지거나 부재부동산 등으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채권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보면 대금 전부가 아니고 비업무용 3천만 원 초과할 때 매수 청구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매수비를 결정해 통보하고 이런 것들은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정한다고 해야지 이건 들어가면 안 되죠. 자,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결정할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에 따른 감정 가격으로 해야지 공시지가로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당연히 정답이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정답이 1분으로 턱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40문제를 내는데 각 지문이 오지선다형이잖아요. 오지선다형이니까 컴퓨터상으로 1번 지문 8개, 2번 지문 8개씩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곱하기 40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정답 1번이 8개가 나와야 되니까 되게 문제가 어려워 보이는데 답이 10네 1번이네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8문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5문제 처박아 놓은 것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몰랐죠? 여러분. 한 개당 8개씩 되니까 보통 그렇게 돼요. 보통. 컴퓨터로 프로그램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쉬운 게 1번이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자, 20번. 매수 청구. 그럼 차 보세요.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소유자하고 만약에 지자체가 아니라면 해당 지자체에 알려야 되고 매수 결정 알리는 토지는 알린 날부터 2년 내 매수계 수립하라. 이거 문장을 외워야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문장을 외우는 방법 반복하고 소리내고 그 다음에 그 문장에서 주술관계 따지고 그 다음 숫자는 소리내서 외우고 이걸 해야 공법을 잘해요. 공법은 반복이 최고입니다. 반복이. 자, 수능 문제 푸느라고 매주 주말마다 고생 많으십니다. 5개월만 참으면
우리 충분히 좋은 세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신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는 두 종류 있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해봐야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첫째, 시도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든지, 그 다음 두 번째가 당신이 성공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 아유, 그거 안 된다니까 하지 마라. 근데 그 사람이 돼가지고 성공하는 걸 두려워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은 모든 게 시기를 해요. 여러분요, 가족간이라 하더라도, 가족간, 형제간도 시기를 해요. 부모, 형제도, 사촌간 다. 그래서 사촌이 항상 배 아프단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시작을 잘 하셨고, 시작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자기점을 따야 되고, 나는 할 수 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루에 3번씩 나는 합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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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씩만 떠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도한 여러분들은 분명히 찬양받아 마땅하고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매일매일 좋은 말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비상하는 독수리인데. 자, 합격단 신청은 LSK 공법으로 이메일로 하시고, 그 다음 밴드 들어가면 바로 되죠. 밴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2달짜리 한 바퀴 돌아온 합격단 문제집이 나왔어요. 문제집. 여기 문제집에는 문제하고 자세한 해설이 있지만 장별로 뒤에 핵심 암기사항이 60개, 90개씩 들어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들. 그 암기사항을 소리내서 읽으시면 정말 도움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합격단, 벌써 10회차, 해석 강의를 했고, 거의 5개월만 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정규 수업 하시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합격단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공법은 과락이 아니라 75점 이상 나올 수 있는 효자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대로 꾸준히 갑니다. 자, 끝으로 볼펜 협찬해주신 우리 김인정 수강생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꼭 합격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